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행정법 예비순환 이제 하게 된 서병수 변호사입니다. 제가 올해는 이제 작년은 이제 변호사 시험을 강의를 했는데 올해도 변호사 시험 강의 하겠지만 올해부터 행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이제 서병수 변호사입니다. 저도 이제 행시를 했었고 이제 청운에 이제 여름처럼 이제 청운의 꿈을 펼치지 못했죠. 예, 면접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한국서시 로스쿨에 입학하긴 했는데 일단 책 얘기부터 할게요. 책이 지금 책이 다른 책에 비해서 얇아요. 비교적 얇아요. 890페이지 정도 되는데 890페이지 정도 돼요. 이게 원래 작년판에 나왔는데 작년판 나오고 올해 개정 나가지고 작년에는 1100페이지가 넘었었어요. 1100페이지, 1150페이지 정도 됐다가 우리는 줄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출판사에서 이제 줄여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줄였는데 줄인 방향은 뭐냐면 이제 기출 문제 중심으로 기출 문제가 아니라 기출 판례 중심으로 이제 줄이자 해가지고 다 줄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 판례가 아닌 판례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판례를 집어넣을 때 어떻게 판례 집어넣냐면 세 가지 방향으로 집어넣었어요. 첫 번째는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론적으로 중요한 판례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출이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서 필요한 판례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기출 판례를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죠. 여기서 최신 판례면 이제 작년 판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이니까 2021년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판례는 여기 집어넣어놨어요. 세 가지 집어넣었어요. 세 가지를. 근데 여기서 기출 판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행시 준비하시는 거니까 행시 2차 기출 판례 있죠? 행시 2차 기출 판례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기출 판례 중에 한 개인가 뺐어요. 한 개인가를 뺐는데 왜냐면 너무 지엽적인 판례라서 하나는 뺐는데 행시 2차 기출 판례 중에서 한 개를 뺐는데 이것은 뭐냐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민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민법과 관련된 판례라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들고 해서 실익 때 없어서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변호사 시험이 여러분들 행시하실 때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참고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변호사 시험, 변시 있고, 이제 변호사 시험 있고,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 있어요. 모의고사. 1년에 3번씩 보는 모의고사. 이걸 이제 객관식 기출, 사례 기출, 변호사 시험 기록형도 보거든요. 기록형도 보는데, 객관식 기출, 사례형 기출을 다 집어넣었어요. 객관식은 한 95% 집어넣었고, 사례와 기록은 거의 100%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례가 지금 다른 책에 비해서 책이 얇은 이유가 판례를 기출 판례 중심으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책이 얇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근데 좀 있으면 왜 이렇게 했는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행정법 공부 방법 얘기하실 때 말씀을 드릴 때 왜 이렇게 책을 정리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책은 얇지만 책은 890페이지밖에 안 돼서 얇지만 그 판례를 지금 기출 판례 중심으로 정리해가지고 줄여놓고 이론적인 것은 다 들어가 있고요. 이론적인 것은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책은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원래는 제가 행시할 때 서브노트 만드는 거예요. 제가 서브노트를 있었는데 제가 만든 서브노트가 있었어요. 한 400페이지 정도 됐는데 이걸 기초해서 만든 거예요. 기초해서 만들어가지고 이거 기초해서 이제 판례를 이렇게 추가했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400페이지였다가 작년에는 1100페이지였다가 올해는 890페이지로 줄었는데 모르겠어요. 올해 내년 개설판 낼 때는 더 줄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됐었으면 이제 900페이지 안 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서브노트 가지고 행시도 붙고요. 행시도 붙었고 변호사 시험도 붙었고 그 다음에 로스쿨 다닐 때 학점도 따고 뭐 그랬었던 서브노트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이 책이 처음 보는 책이죠.
작년에 나온 책이기도 하고 올해 개정판에 나오게 했지만 처음 보는 책이 하지만 저는 이제 10년 동안 근 10년 동안 행시할 때 한 4년 동안 본 책이고 노숙을 다니면서 본 서브노트였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본 서브노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다가 이제 이렇게 해놓은 이론적인 걸 서브노트에다가 플랜을 이렇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이제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책 내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2차가 됐고 그때 2차 여러분들 답안지 쓰셔야 되는데 제가 답안지 쓸 때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행시를 이제 1차 시험을 두 번째 붙었거든요. 두 번째 붙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르지만 지금은 피셋 보잖아요. 피셋 그죠? 피셋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한 번만 2차 시험 볼 수 있죠. 그죠? 2차 시험 한 번만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옛날에는 제가 붙을 때는 피셋 보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2차 때는 뭐 헌법, 영어, 한국사 뭐 잡다한 거 다 봤어요. 행정법, 행정학 이렇게 봤어서 1차 시험에서 이렇게 보고 1차 시험 붙으면 2차 시험을 두 번 볼 수 있었어요. 2차 시험을 두 번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겹치죠. 행정법, 행정학 여러분들 행정법 2차 시험 보고 헌법은 1차 시험 때 보고 영어하고 한국사는 패스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는데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할 때는 2차 시험을 1셋 붙으면 2차 시험 한 번만 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1차 피셋 붙기 전에 2차 시험을 어느 정도 해놓잖아요. 그죠? 해놓은 상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1차 시험 붙으면 뭐 1차 시험 붙기도 힘들었어요. 이 당시에는 피셋은 꽤 많이 뽑는 것 같은데 1차 시험 붙는 것 자체도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도 하기 바쁜데 2차 시험 공부할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1차 붙을 때까지 2차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답안지 쓰는 것을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1차 시험을 두 번째 붙었거든요. 두 번째 1차 시험을 붙어서 이 당시에 이제 3월 달에 1차 시험을 보고요. 첫 번째는 떨어졌는데 좀 이따 1차 시험 얘기를 다시 또 할게요. 1차 시험을 첫 번에 떨어져가지고 실험대 돌아가지고 이제 1차 시험 다시 봤는데 붙었어요. 이제 붙긴 붙었는데 3월달에 1차 시험 봐가지고 점수를 알 수 있잖아요. 객관식을 다 알 수 있어가지고 붙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발표가 이제 5월달에 발표했는데 한 3월 이쯤에서 시험 봤을 거예요. 3월 첫째 주, 그쪽 5월 10일 정도에 발표 나고 한 두 달 정도 나죠 시간이. 근데 또 이제 2차 공부한다고 이제 경제학 보고 경제학 강의 듣고 행정법 강의 듣고 행정학 강의 듣고 정치학 강의 들을 때쯤 되니까 이제 발표가 났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열심히 했죠, 그죠? 두 달 동안 놀지 않고 이제 시험 보고 1차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성적이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붙을 것 같아서 이제 경제부터 차근차근 2차 강의를 듣고 정치학 할 때쯤 되니까 이제 발표가 나더라고요. 다행히 붙었어요. 문제는 붙은 거에서 되게 기뻤었는데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왜냐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아무것도. 2차 공부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2차 붙을 때까지는 이것만 계속 붙고 안 돼 있다가 이제 3월달 시험 보고 붙을 것 같다니까 이제 2차 공부를 이제서 한 거예요. 나중에 특히 이제 경제학이 문제인데 시험이 이제 7월 말 8월 초 이렇게 시험 봤어요. 2차 시험을 7월 말 8월 초 한 두 달 반 남았죠. 두 달 반. 두 달 15개월 이렇게 15일 한 며칠이니까 80일 남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제 뭔가를 성과를 내고 싶었어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보통 다른 사람들은 1차 붙으면 이제 이렇게 기본 강의 듣고 기본 강의 꾸준히 딱 듣고 이제 2차 시험 보러 가요. 왜냐면 2차 시험을 두 번 볼 수 있으니까 올해 첫 번째는 이렇게 보고 다음 연도에 대체로 다 붙거든요. 그리고 다음 연도에서 시험 끝나고 바로 들어가는데 나는 이제 여기서 욕심을 부렸던 거죠. 그래서 뭘 했냐면
진모를 했어요. 진도별 모의고사를 이제 정시가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갔죠. 근데 이제 매일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여러분들 할 텐데 시험 보는 강의죠. 그래서 아침부터 도시 와가지고 아침 8시부터 5시 반까지 이제 100페이지씩 읽어내는 거예요. 100페이지씩 기본수를 읽고 10시 반부터 이제 시험 보고 강평 듣고 이렇게 하루를 보냈죠. 근데 이때 같이 했던 이제 후배가 이제 이 후배랑 같이 둘이 샜는데 대학 후배랑 같이 둘이 샜는데 이제 처음에 시험 볼 때는 아무리 이제 그 친구 같이 수업을 들었었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듣다가 진모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이제 아무리 저렇게 해도 저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 답안지가 잘 안 써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앉아가지고 이제 오픈북 했어. 오픈북. 그때 진모를 한 70명 정도? 아니다, 80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80명 정도 이제 수업을 들었었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오픈북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와가지고 답안지 막 쓰고 있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오픈북. 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도 80명 중에 한 72등? 73등? 뭐 이러고 있는 거죠. 72등, 73등? 그래도 한 가지 위안 삼았던 것은 뭐냐면, 내 밑에도 또 있구나. 그렇게 위안 삼고 시험을 봤었어요. 한 3일 정도를 오픈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잘 안 써지니,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써서 안다 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써야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공부량이 짧아서 못하기 때문에 오픈북을 하다가 3일 지나니까 이제 적응이 되더라고요, 적응이 돼요, 적응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오픈북 안 하고, 이제 답안지 그냥 쓰는 거죠. 그렇다고 성적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근데 성적 이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 뭐냐면 오픈북 하다가 오픈북 안 하고 이제 시험 보는 단계에 접어든 거예요. 이제 처음에 오픈북 하다가 나중에 오픈북 안 한 상태에서 답안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계속 가니까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게 등수가 되게 신기하게 계속 올라가요. 한 40등까지 갔어요. 중간까지 갔어요. 상위권은 아니고 중간까지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2달 반 동안을 진모를 끝내고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시험을 봤죠. 그래서 대체로 시험은 다 잘 봤어요. 경제학 빼고는. 대체로 경제학 빼고 나머지 과목들은 다 잘 봤어요. 잘하면 생동차라고 하거든요. 1차 시험, 2차 시험 한꺼번에 처음에 이제 한꺼번에 붙는 시험은 생동차를 했는데 잘하면 생동차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경제학이 좀 걸렸어요. 왜냐면 경제학 요새 그때 50점짜리하고 25점짜리 두 개를 시험을 냈는데 이거 25점 썼는데 50점짜리 하나도 못 썼어요. 백지 냈어. 이게 걱정이 됐더라고요. 경제학에서 꽈락이냐 아니냐 뭐 이러고 있는 건데 내가 합격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발표가 났어요. 이제 10월 달 되니까 발표가 나더라고요. 행시가 10월 달에 발표가 나요. 10월 중순쯤 되는데 당연히 학기점 몇 년 없었어요. 근데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냐면 55점대였어요.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 소수 이하는 기억 못하는데 커트라인이 55점이었던 거 기억하고 내 점수가 52점 정도 됐어요. 내 점수가 52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점차가 2.5 정도? 소수점 때문에 2.5점 차이 났던 거죠. 점수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2차 시험 한번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1차 시험 붙고 2차 시험 보게 되면 점수가 대체로 얼마나 나오냐면 42점에서 45점 나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2차 시험 붙고 여러분들 이제 피셋 붙기 전에 2차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피셋 붙고 저같이 모강도 안 하고 기본서만 이렇게 모강 안 하고 기본서만 쭉 이렇게 하잖아요. 기본서만 여러분들 비슷하게 3월달에 시험 보잖아요. 올해는 2월 말에 본 것 같은데 시기가 비슷하니까 3월달 2월 말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할 것 같다.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6월 말에 시험 보죠. 2차 시험 올해. 그때까지 기본서 정식 공부를 하면 몇 점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42점에서 45점. 간신히 넘어요. 간신히.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건 뭐냐면 다른 과목은
커트라인 55점인데 커트라인 55점 넘은 과목도 있었고, 살짝 못 미치는 과목도 있고, 55점 전후로 왔다 갔다 했던 과목 대부분 그랬는데, 그때 경제학이 그때 42점 나왔어, 42점. 아쉽죠, 그죠? 경제학이. 아까 경제학을 50점짜리 못 썼다고 했잖아요. 좀만 더, 뭐라도 썼으면, 이게 잘하면 붙을 수도 있었던 그런 거였죠.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이제 길죠? 무슨 말 하고 싶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공부할 때 그렇고,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지금 이번 강의 예비 순환이지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본다고요? 모의고사를 보세요. 모의고사를 꼭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오픈부 가세요, 오픈부. 오픈부에도 상관없으니까 오픈부 하세요.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오픈부를 안 하게 돼요. 오픈부 안 하다가 쓰다 보면, 이제 제가 채점을 제가 해드릴 텐데,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자기의 글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를 연습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앤서 머신이 되거든요. 앤서 머신. 답안지 쓰는 기계. 스프링 많아요. 영어 공부 하도 그래가지고 스프링 많은지 모르겠는데 앤서 머신. 답안지 쓰는 기계가 돼요. 왜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변호사 시험도 그렇고 행시도 그렇고 좀 고급 시험들이 다 이제 2차 시험 쓰는 시험을 이제 자꾸 내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글쓰기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글쓰기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뭐 고위직에 가려면 이제 글쓰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답안지를 쓰는 시험을 하게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글쓰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 시험도 이제 2차 시험 사례 기록형 쓰게 하는 이유도 이제 당장 변호사들은 소장 써야 되니까 답안지 쓰는 시험을 하게 하는 거고 행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행시 붙으면 이제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 이렇게 승진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때 같이 했던 친구 있잖아요. 그 후배 이제 수업 듣고 이렇게 했던 같은 친구도 지금 그때는 이제 그 친구랑 같이 내가 2차 시험 붙었어요. 2차 시험 붙고 면접 시험도 같이 갔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문학관 공부가 돼가지고 들어갔죠. 지금 부이사관, 이사관 하는 것 같은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보고서를 잘 작성해야 돼요. 여러분들 행시 붙으면 승진하고 싶으면 보고서를 잘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글쓰기를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뭐 프레젠테이션도 많이 하죠. 프레젠테이션도 시키죠. 프레젠테이션도 시키고요. 보고서를 잘 작성해야 이제 어떠한 그 정책인 현상이 나오면 정책을 입안을 하고 보고서를 낼 때 길잖아요. 길면 안 되고 짧으면서도 모든 사항들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여러분들은 승진이 빠릅니다. 승진돼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소장 잘 쓰면 승소 판결 많이 받으면 돈을 많이 받으니까 좋은 거죠. 변호사 시험도 그렇고 행시도 그렇고 글쓰기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오픈북이라도 했어라. 오픈북에 쓰다 보면 나중에 지나면 오픈북 안 하게 쓰게 되고 오픈북 안 하다가 쓰다 보면 좋은 글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게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이제 제가 행정법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해볼게요. 행정법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이제 고시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치학 공부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대학원을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치학 공부해서 교수 된다는 것이 하나의 별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해서 대학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가지고 우연하게 이제 그 군대 동기 형이었어요. 나이는 나보다 2살 많은 형이었고 군대 동기였는데 그 형이 이제 행시를 붙어가지고 군대를 받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제 그 형은 이제 사단장 비서였고 저는 이제 작전처 밑에 사단장실 있으면 바로 작전처가 있었거든요. 작전처에 사병에 배치돼가지고 있었죠. 그 형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행시 붙으면 뭐가 좋으냐고. 그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행시 붙으면 유학을 보내준대요. 유학을 보내준대요. 그래?
그래야겠다,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행시를 시작했죠. 진짜 처음에는 이제 나는 이제 이거 뭐 고위 관직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고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공부를 해서 정치학 교수 하는 게 내 꿈이었는데 이제 힘드니까 정치학 교수 하는 게 하늘을 밟을 때 막 힘드니까 해가지고 힘들다 싶어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우연치 않게 행시부터 유학 간다는 거, 유학으로 보내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고 군대를 졸업하고 나서 행시를 했죠. 했는데 하려고 이제 학교를 다시 들어왔죠. 학교를 다시 들어오니까 형들이 이제 있어요. 우리 형들 그 당시에는 형들은 친하게 되는 형들은 이제 행시 공부한다고 했던 형들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시험 못 붙어가지고 아직 그때까지 내가 졸업할 때란다. 군대 제대하고 날 때까지 못 붙어가지고 공부하고 있던데. 그래서 그 형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형들은 이제 행시 공부를 대학 다닐 때부터 해가지고 법대 수업을 몇 개를 들었어요. 뭐 행시 한다 해가지고 모든 법 과목을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헌법하고 행정법 정도겠죠. 그죠? 헌법하고 행정법 정도를 들었던 거죠. 저는 대학 다닐 때 하나도 안 들었어요. 법 과목은 하나도 안 들었어. 하나도. 들었던 건 뭐냐면 법학개론. 이 법학개론 하나도 들었어요. 대학 다닐 때. 이것도 재미없어가지고 10% 맞았어요.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그냥 졸업했는데 재수가 않고 졸업했는데 이렇게 이제 전무했다는 거죠. 이제 행시 처음 할 때 이제 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형들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지금 행시하는 거 좋은데 지금 네가 실연등 가서 공부를 하면 이제 이런 행시 실연등 들어가지고 행정법 강의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다. 그래서 무턱대고 듣지 말고 노량진 가서 들어라. 노량진 취급 강의 있죠? 취급이나 이제 구급 강의를 먼저 듣고 오라는 거예요. 취급이나 구급 강의를 듣고 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형 말이 맞아요. 형들 말이. 그래서 노량진을 갔죠. 노량진 가가지고 그 형이 이제 형들이 소개시켜주는 이제 강사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갔더니 나이 먹은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여가지고 이제 노량진 강의는 이제 일주일에 이제 2달 강의하거든요. 2달 강의하고 일주일에 이틀 해서 이제 몇 주입니까? 4주, 8주, 16회 해요. 이렇게 행정법을. 나름대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행시를 붙을 정도는 아니지만 명심하세요. 행시를 붙을 정도 수는 아닌데 처음 시작하는 나 입장에서는 아주 좋았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강의를 그분 선생님 이름을 아직도 잊어먹지 않는데 내가 고시 공부한다 하면서 제일 처음에 들었던 과목이라서 아직도 잊어먹지 않는데 그분 강의가 다 듣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테이프를 팔았거든요. 지금은 강의 녹음하면 녹화를 떠가지고 동영상을 파잖아요. 그때는 이제 동영상 그런 게 없었고 테이프 뭔지 아세요? 카세트 테이프? 아세요? 다행이네요.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이걸 또 구입해가지고 또 들은 거예요. 또 들은 거예요. 제가 이제 다 듣고 괜찮아가지고 테이프를 사서 학원에 가서 테이프를 사가지고 또 와서 학교 가서 또 들은 거죠. 네 번을 들었어요. 4번. 시강이 한 번 듣고 5번 듣는 거죠. 책도 5번 보고 이 책 가지고 시급용 가지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것은 한국 행정법 때문이 아니라 한국사 때문에. 한국사가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저는 한국사를 그때 공부하면서 70점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때 행정법 그때 85점 나왔는데 잘 나왔죠. 처음 쳐가지고 85점은 잘 나왔는데 한국사 점수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국사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했죠. 60점, 70점을 넘으면 합격하는데 실질을 못 넘는 거야, 이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있다가 1차 시험을 첫 번째 떨어져가지고 두 번째 시험 때는 실력등이 들어왔어요. 심사 두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학교 있을 때는 이제 친구도 있고 선후배도 있어서 심심하지 않은데 실연도 나 혼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오면 할 것도 없고 책 보는 거 외에는 할 게 없거든요. 물론 놀러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놀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성격상 그렇게 놀 것 같지는 않고 너무 심심해가지고 학원 수업 하나씩 들자라고 해가지고 행정법 강의 하나 들었어요.
행정법 강의를 하나 듣는데 다른 과목도 하나씩 들었는데 그중에 행정법이니까 행정법 얘기만 하면 이 당시 행정법을 처음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일타 강사가 있었겠죠, 이 동네에. 일타 강사를 안 듣고 무명 변호사 강의를 들은 거예요, 제가. 물론 그분이 나중에 신림동에서 유명해지긴 했어요. 근데 유명해지기 전에 제가 먼저 들은 거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분이 해줬던 얘기가 나와요. 그분이 첫날 강의를 듣는데 첫날 첫 번째 날 강의를 딱 들으니까 아, 행정법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 생각을 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괜찮아가지고 마저 다 듣고 이것도 또 테이블 또 구했어요. 테이블 또 구했어요. 테이블 구해가지고 이것을 몇 번 들었냐면 제가 총 이번 강의를 8번 들었으니까 이 테이프를 7번 들은 거예요. 7번. 그러니까 시강의를 한 번 듣고 테이프를 7번 듣고 8번 들은 거죠. 8번 들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법 시험 보러 갔죠. 근데 여기서 왜 어떻게 8번 듣냐면 이제 처음 시강을 한 번 듣고 첫 번째 테이프 들을 때는 도서실에 앉아서 차근차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든 다음에 기본서를 보고 책을 정독을 한 다음에 나머지 6번이죠. 6번 어떻게 듣냐면 이동할 때 듣는 거예요. 이동할 때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신림동 와가지고 밥 먹으러 갈 때, 이동할 때를 이제 1년 동안 들은 게 테이프로 들은 게 6번이라는 거예요. 도서실에 앉아서 들은 게 8번이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2번은 착시에 듣고 나머지 6번은 또 이동하면서 들었던 거죠. 짜투리 시간은 허용하라는 얘기를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1차 시험 이렇게 해서 이제 봤는데 이 당시에 제가 이제 행정법을 이제 95점 맞았어요. 두 번째 시험 볼 때는 내가 전체 1등 했어요. 행정법은 전체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이렇게 이제 개인 점수는 나만 알 수 있지만 통계 처리한 것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고시신문사에서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각 강역별로 뭐 90점 몇 명, 뭐 100점 몇 명 이렇게 공개가 됐더라고요. 행정법에서는 95점이 5명 있는데 공동 1등이죠. 5명인데 그 중에 포함이 된 거죠.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첫 번째 뭐냐면 이제 취급 강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행시하신 분은 대부분들이 법대 출신이 아니죠. 옛날에 지금이나 마찬가지 행시하신 분들은 법대 출신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지금 법대도 몇 개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행시하신 분들은 법대 출신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저같이 법학개론만 듣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법학개론은 대부분이 교양 필수다 보니까 이것만 듣고 뭐 하다못해 민총도 안 듣죠. 민총이라 들으면 좋은데 민총도 안 들어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시험 붙지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민총 듣고 행정법 들으면 참 편하긴 한데 뭐 상관없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쉽게 해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그러면 신림동에서 다른 선생님 찾아다니지 마시고 노량진 강의를 한번 듣고 신림동 들어오세요. 그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러면 더 빨리 갈 수 있다가 제가 항상 공부할 때 느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빨리 하겠다고 이제 서두르면 항상 실패를 해요. 항상 시험 볼 때 실패했는데 그렇지 않고 떨어지든 말든지 뭐가 문제야. 떨어지면 가장 나쁜 상황에 해봤자 시험 한 번 떨어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을 갖고 시험 준비를 차근차근 할 때는 시험에 항상 붙었는데 조급한 마음에 이렇게 달려들으면 항상 시험에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강의가 이제 제가 쉽게 해드릴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그런 신림동에서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찾아다니지 마시고 노량진 강의 들으세요. 쉬운 걸로. 아셨죠? 그리고 기본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물론 노량진 강의는 이제 객관식 유지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사례를 풀어야 되니까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사례 풀려면 기본 개념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고 체계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더 쉬운 강의를 해라. 쉬운 강의를. 아셨죠? 어려운 강의 찾아다니지 마시고 더 쉬운 강의 해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제가 무명 어떤 변호사님 강의가 너무 좋아가지고 첫 번째 날 행정법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죠. 했다고 했잖아요. 이분 왜 체계를 잘 잡으셨어요. 체계를. 여기서는 이제 개념을 이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이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이 강의를 통해서 행정법 체계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이 체계가 노트에 나와요. 노트에 나올 텐데, 노트에 나올 텐데,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하다. 개념을 쉽게 잡고 체계 잡는 게 행정법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념을 어떻게 쉽게 해볼 테고, 체계를 잡을 텐데, 그림에도 어려우면 노란 장을 들어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됐고요. 아셨죠? 이제 공부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물어보시면 이제 행정법뿐만 아니라 뭐 행시 공부하는 전반적인 얘기들, 뭐 새 행정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행정 하시잖아요. 새 행정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새 행정을만 열심히 봤을 때는 행정학은 이상하게 공부하면 할수록 점수가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 행정을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새 행정만 이것만 봤어요. 이것만 봤고 이거 정리해서 시험 볼 땐 62점 맞고요. 새 행정학이 좀 이상한데 내가 행정학 잘하는구나 해가지고 논문 열심히 읽고 논문 정리해서 들었더니 43점 맞고요. 이래요 행정학이. 그래서 행정학 같은 경우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 경험상은 새 행정학 같은 거 열심히 하면 이거 가지고 이제 기본 개념 가지고 엮어서 내면 교수님이 예쁘게 보셔가지고 점수를 잘 주는 것 같고, 논문 봐가지고 논문 있는 걸 잘 알지도 못하면서 논문 교수님들 따라한다 흉내 내고 있으면 네가 뭐 알아 해가지고 점수를 안 주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서 새 행정학 아직도 새 행정학 나오죠.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책이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행정학 같은 경우는 새 행정학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제학 같은 게 힘들죠. 저도 경제학도 되게 힘들게 공부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새는 어떤 책을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거시경제학이 정치학, 경제학, 미시경제학이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있는데 이거 그 당시에 지금 어떤 책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정원창 교수님하고 공자였는데 어느 분이었더라? 이 책을 내가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미시는 기억이 안 나. 이게. 아무튼 미시 한 권, 거시 한 권 기본서 정하고 참고서 하나씩 더 해서 4권 정도 봤거든요. 4권 정도 봤는데 경제학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미시를 뭐 봤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강의하는 중간에 행정법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 행정법 아니라도 다른 과목이라도 궁금하시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 이제 됐고, 행정법 공부 방법을 할 건데, 행정법 공부 방법 다른 게 없어요. 기본서를 읽으셔야죠, 뭐. 그죠? 기본서를 읽으시는 거 가장 좋고요. 제 책을 하기로 했으니까 제 책을 보셔도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수님 책을 보고 싶다 그러시면 쉬운 책으로, 요새는 그 선생님 책이 계속 나오는데 강의를 안 하시는데, 김동희 교수님이 계세요. 김동희 교수님이라고. 이 책이 이분이 행정법 1, 2가 나와 있어요. 1, 2. 1은 총론이고 2는 강론인데 강론까지 안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제 책 가지고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 서브노트였다는 거잖아요. 핵심만 정리하는 거란 말이죠. 이제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면 김동희 교수님 행정법 1을 한번 보세요. 2번 정도? 이분이 제가 공부할 때는 이 지분 책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다들.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 하시고 그때까지 출제원 들어가시니까
이분 책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정년퇴직 한 다음에는 이분이 출제는 안 들어가니까 책을 안 봐요. 근데 많은 다수설이 이 책에 따르고 있어요. 다수설이나 판례가 김동규 책을 따르고 있어요. 지금 신림동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다 김동규님을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예, 이분 선생님 책을 보라고 하시는 분 안 계실 거라고요. 다른 선생님들 책을 강의하시는데 제가 다 봤어요. 이제 여기서 신림동에서 강의하는 책들을 제가 다 공부를 다 봤어요. 어떤 교수님이랑 말씀이 안 되겠는데 다 봤는데 이게 제일 쉬워요. 어떤 책은 간결체이긴 한데 이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이 함축이 돼 있어서 함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힘들고 여러분들 실력에 이 간결체 안에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어떤 분 책은 만연체로 돼 있어서 어떤 선생님 책 만연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려면 한참을 쳐다봐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어떤 책은 독일어를 번역한 느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제 영어 책 번역한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번역한 책인지 아닌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이 말씀하면 안 되겠는데 이게 제일 쉬워요. 이게 그 한책 원이 한 800페이지 돼요. 저도 처음에 할 때 그 노량진 강의 들을 때 같이 이분 선생님 이 책을 같이 봤거든요. 2번 정도 보고 새 책을 할 필요 없고 한책방 가면 있으니까 막 이거 가지고 힘들면 이거 봐라. 이게 제일 쉬워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 책 가지고 시험 볼 건 아니잖아요. 그죠? 행정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행정법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제일 쉬운 줄 알아. 이 책이 대한문국에서 나온 행정법 책이 제일 쉽다. 내가 제일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이게 제일 쉬워요. 기본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서는 이제 제 책을 보기로 했으니까 제 책 보시면 되고, 제 책 보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김동규 씨 같이 보면서 해도 되고요. 그래도 어려우면 노량진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럼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아직 여러분 젊잖아요. 그죠? 젊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기본서 보시고 이제 예습을 하실 때 제 책을 예습하실 때 이 책을 다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일단 목차만 보고 오세요. 목차 보면 잠깐 책 볼까요? 3페이지 보면 제1조 행정이 이런 식으로 읽어놓죠. 제1조 행정, 제1조 행정의 의, 제2조 통치행위, 로마자 1 서설, 의, 제도존재. 그래서 통칭 인정 여부, 학설, 긍정설, 인내, 다음 페이지나 부정설도 있고 검토설 인내, 판례 태도. 그래서 판례 태도, 대원 판례 하면서 이 판례의 목차 있죠. 판례 목차까지 보고 오세요. 판례 목차. 예를 들어서 4페이지 보면 메모자 1번 있죠. 계엄소 요건의 그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렇죠. 소극 여기 있죠. 요거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목차만 읽으시는데 판례 목차까지 읽으세요. 판례 목차까지. 왜냐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왜 판례 목차를 읽어야 하는지는 내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가지고 판례 목차까지 읽으세요. 그래서 내용은 안 읽어도 되는데 목차 용식을 읽으는데 목차 읽을 때 판례 목차까지 읽어라. 그래서 한 3번 읽으세요. 3번. 판례 목차까지. 한 3번 정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어차피 목차만 읽을 거니까 목차만 읽고 오시는데 판례 목차까지 읽어라. 3번 이상 읽어라. 왜냐하면 나중에 이 판례 목차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가장 중요한 판례인데 이 판례 목차가 가장 중요한 역할 나중에 하게 돼요. 그래서 강의 들으시고요. 근데 예습하고 강의 들으시고 이제 복습을 하는 거죠. 복습할 때 근데 다 읽는 거죠. 정독하는 거죠. 복습. 강의 노트도 만들어 드렸으니까 강의 노트 보시면서 이제 책을 보는 거죠. 혹시 높아시면서 하는 얘기지만 강의 노트를 제가 잘 정리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강의 노트를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잘 해드리려고 정리를 잘 해드리려고 강의 노트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간혹 가다가
내 노트가, 이 강의 노트가 책보다 더 정리가 잘 돼가지고, 그런, 너무 정리해가지고 노트를 잘라서 책에 붙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노트는 노트대로 보시고, 왜냐면 책이 너무 지저분해지면 나중에 안 보게 돼요. 안 보게 되니까. 간혹가다 혹시라도 그런 일 없겠지만, 노트 정리 너무 잘해가지고, 이 노트를 책에 잘라 붙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노트는 노트대로 보시고, 책은 책대로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그렇게 정도 복습이 끝났죠. 복습 끝난 다음에 이제 또 목차만 보는 거예요. 목차만 또 보는 거예요. 목차만 정도가. 목차만.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목차만 보시고 판례 목차 포함해서 한 3번 이상 보고 온다. 강의 들으시고 복습할 때 전체적인 내용을 정독한다. 정독했으면 목차만 한 번 더 확인한다. 목차만. 이 목차에는 판례 목차도 포함된다. 그래서 왜 판례 목차를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앞에 제 서문에 뭐라고 써놨냐면, 머릿말 볼까요? 로마서 3페이지에. 제가 머릿말에 6번에 뭐라고 써놨냐면, 지금, 판례는 판례 목차를 수록하였습니다. 판례 목차는 해당 판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학습할 때 판례 목차를 잘 활용하시면 판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 막판에 정리할 때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시험 막판에 판례 목차만 보면 하루 만에 이 책을 전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판례 목차가 있는 책이 없었어요. 변호사 시험 볼 때만 해도 2015년에 제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판례 목차 있는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판례 판결 요지만 탁탁 붙여놔가지고 판결 요지 하나 읽는데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게 되게 짜증나고. 왜냐면 줄도 안 쳐있고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읽어봐야 되잖아요. 되게 힘들었었는데, 요새 나온 책들은 판례 목차 다 있거든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변호사 행시할 때는 이런 책이 없었으니까, 행시할 때는 이런 책이 없었으니까 빼고, 변호사 시험 준비할 때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형법 책임만 판례 목차 있었어요. 형법 책만. 다른 과목은 다 판례 목차 없었고, 이것만 유일하게 가정의 책 중에 이것만 판례 목차 있었어요. 형법이 1350페이지 정도 돼요. 형법이. 변호사 시험이니까. 그때 이거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공부했어요, 제가. 형법, 다른 과목은 그렇게 안 하고, 할 수가 없죠. 판례 목차 없으니까. 형법은 이제 판례 목차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거죠. 강의 듣기 전에 목차 확인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시험 보고 이제 다 끝났는데 목차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판례 목차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다가, 시험 보고 한 달 전에 이 1350페이지 하루 만에 다 봤어요. 판례 목차만 보는 거니까. 왜냐면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 내용들이 다 이제 생각이 나요. 판례 목차만 봐도 다 생각이 나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서브노트 만들 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서브노트 만들 때 이게 이제 뭐 학서 쓰고 뭐 판례 쓰고 판례 막 쓰고 그러잖아요. 이 당시엔 판례 목차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판결 요지를 읽고서 2줄 3줄을 요약을 했어요. 원래는 서브노트 만들 때 판결 요지란다. 그 당시엔 판례 목차가 없었기 때문에 판결 요지를 읽고 판례를 2줄 3줄 요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할 필요 없는 게 이게 어딨어, 여기. 지금 열심히 내가 공부할 때 2줄 3줄 요약한 것이 판례 목차에 있어요. 그래서 판례 목차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답안 주실 때도 이 판례 목차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막판에 나판에 이제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빨리빨리 볼 때도 이 판례 목차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판례 목차를 시험 보기 한 달 안 끊어서 이 1350페이지, 이건 이제 89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이 책은 89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이 하루만 다 보죠. 어떤지 1350페이지 하루만 다 봤으면 1890페이지도 하루만 다 볼 수 있어요. 보이는 방법이 판례 목차로 활용하자. 판례 목차 가지고. 그러면 공부를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판례 목차가 결론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이제 물론 이제 판례의 문구들이 이 문장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공부할 때 자주 봐두자. 자주 봐주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답안 쓰실 때 판례 목차 가지고 활용하자. 그리고 막판에도
이제 막판 뒤집기 할 때도 판례 목차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판례 목차가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거의 대부분 판례들을 판례 목차를 다 실어놨어요. 다 실어놨고 판례 목차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본서 학습이 끝나면 뭘 하시면 되냐? 사례집 봐야죠. 사례집 봐야죠. 근데 사례집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뭐 기출 사례집 보세요. 요새 기출 사례집 잘 돼 있어서 뭐 행시 기출하고 뭐 변호사 기출 이렇게 섞어놔가지고 책들이 많이 잘 나와 있어요. 행시하고 변시. 근데 행시에 나왔던 쟁점이 또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기출 물어보면 쟁점이 이제 겹치긴 하죠. 근데 이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것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쟁점이 똑같다는 거예요. 쟁점이 똑같은 얘기고 사실관계가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관계는 다른데 이거 보면 쟁점이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행시에 나왔던 것이 변시에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래요. 뭐 변시에 나왔던 건 변시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출 사례를 보시는데 행시하고 변호사 시험을 같이 적절하게 섞어놓은 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기술원서 보면서 사례집 보면 안 되냐? 뭐 그래도 돼요. 뭐 여러 개 됐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왜냐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행정법 사례라는 게 행정법 전체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물론 이제 특정한 영역만 주제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 있긴 하지만 행정법 사례라는 것이 행정법 전체 내용을 알아야 그 안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기본 예비순환이잖아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뭐 사례집 봐야 되고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보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 강의 하실 때는 기본 강의 열심히 하시는 게 기본서 열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예비순환 할 때 저도 예비순환 들어봤지 않겠어요? 예비순환 할 때는 한 번도 이렇게 사례들을 본 적이 없어요. 기본서에 열심히 따라가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왜냐면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본 강의가 20일이잖아요. 예,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21회 동안 여러분 못 따라와요. 이것만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례집 보려고 쓰지 마시고 기본서 열심히 보시는 데 집중해라.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학습 끝나고 사례집 하셨으면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최신 판례집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최신 판례에서 이게 기출이 자주 돼요. 3년치 정도? 작년에도 행시에서 최신 판례가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이걸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행시하는 분들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이제 모강하면서 선생님들이 최신 판례 가지고 모의고사를 내고 하니까 거기서 나오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신 판례는 여전히 중요하다. 변호사 시험도 그렇고 행시도 그렇고 최신 판례가 중요하다. 3개 하면 됐죠. 기본서 보시고 사례집 보시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 보시면 이제 행정법 끝납니다. 이 과정 했는데도 어려우면 아까 말씀드렸죠. 노량진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요. 그러니 강의 된다 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럼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저 시간 해드릴 것은 다 해드린 것 같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노트로 들어갑시다. 쉬었다가 행정법 전체 기간을 할게요. 잠깐 쉽시다.